이번 영상의 제목은 바로 재정학을 그렇게 장난하신 거죠? 입니다. 제가 재정학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학을 너무 어려운 과목으로 취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만만하게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수험생 시절에 공부 커뮤니티에서 낚시를 당한 적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재정학 공부 전략을 소개드리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재정학을 너무 어렵게 본 공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수험생 시절에 실제로 공부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재정학은 미시 거시 경제학의 심화 과목이다. 그러니까 회계사 미시 거시 경제학을 미리 듣고 그 다음에 세무사 공부를 해야 한다. 앞으로 재정학이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가능하면 행정고시 경제학도 공부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재정학을 미시 거시 경제학 다음에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수업은 대학 수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막 재정학의 기본을 탄탄히 해서 나중에 대학원도 가시고 논문도 쓰려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합격하려고 재정학 수업을 듣는 거죠. 만약에 미시 거시 경제학을 수강해야지만 재정학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강좌 수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당연히 늘리죠. 수강생도 좋아하고 합격률도 높아지고 수강료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대신 인문경제학만 수강하고 재정학 수업을 들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학원 측에서 인문경제학으로 충분하다 하는데 굳이 미시, 거시경제학까지 더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을 너무 어렵게 보는 분도 많지만 아주 만만하게 보는 분도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재정학이 회계 세법보다 쉬우니까 아주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론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거나 문제풀이 강의만 들어도 합격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강의 모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정학이 절대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세법이나 회계보다야 보통 쉽지만 어찌됐건 경제학 고급 과목이거든요. 이론만 공부하거나 문제만 풀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커뮤니티나 옆에 수험생이 강의를 스킵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이 딱 적절한 수준일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말이죠. 당장 재정학 공부하실 때 기본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제대로 공부하셔야 해요. 무작정 공부할 책을 늘리거나 아니면 버리지 마세요. 딱 이것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론서에서 아무 개념이나 찍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문제집을 공부했으면 적어도 그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재정하기 쉽다는 것은 회계 세법보다 쉽다는 의미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지 않아도 고득점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재정학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혹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주어진 것부터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하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세무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